네, 데컨스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제 델 모니터 중에서 울트라 샤프 U2419H에 대한 제품 리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델 모니터죠. P2419H를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이제 구매를 안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모니터를 교체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듀얼로 하나 더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급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급형인데도 굉장히 좋았어요. 와이드의 평면 그리고 IPS고 FHD를 지원하고 안티글레어고요. NTSC 72% 그리고 포트 지원도 HDMI, DB 포트, D서브 이게 총 3개를 지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델이기 때문에 피벗이나 스위블, 틸트 다 제공되고요. 배사 사이즈는 100mm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5.25kg.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걸 듀얼로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보급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은 걸 또 사는 게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전부터 울트라 샤프를 옛날에 한 10년 전 정도에 제가 울트라 샤프를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P의 P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이 P 시리즈보다 한 레벨 올라가 있는 게 이제 U 시리즈 울트라 샤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택한 거는 P 시리즈가 아니고요. 네, U 시리즈로 U2419H 울트라 샤프로 두 번째 모니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을 했고요. 리뷰를 언박싱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제품 스펙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모델이 가장 가성비가 지금 뛰어난 모델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샤프도 가격을 비교하자면은 글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울트라 샤프 U2419H는 다 동일해요. 24인치고 16대고 그리고 FHD고 무게가 조금 더 가볍다는 거. 그거 외에 이제 안티글레어 그리고 sRGB가 99%라는 거. 그리고 저도 이게 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DCI-P3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뭐 피벗이나 스위블 틸트 다 지원되고 배사 100mm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아닌데 P2419H에 비해서 D서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HDMI 하나랑 DB 포트 두 개가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차이가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스펙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좀 사용을 해보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샤프의 장점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 툴을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제가 이런 게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좀 다르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언박싱하는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델 모니터를 산 경험이 있어서 받침대 무게하고 그 크기를 알고 있는데
보시면 모니터의 중량하고 무게가 가벼워졌듯이 이 델 모니터의 이 받침대도 엄청나게 샤프해졌어요. 진짜 너무나 가볍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튼튼해 보이고요. 네,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겠죠. 델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은 피봇이 가능하다는 거. 모니터 암을 두지 않고도 많은 부분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네. 네, 레포트입니다. P249H와 U249H에 대해서 비교 리뷰가 많지는 않은데요. U249H는 아시다시피 울트라 샤프 계열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P249H에 유사한데 색감의 차이가 조금 향상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전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레포트도 그런 의미에서 sRGB 99%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 레포트인 것 같아요. 좋다, 이런 의미. 네. 자, 이거는 이제 받침대를 받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죠. 거치대. 제가 P2419H를 제품 리뷰할 때는 어차피 모니터 암에 배사 나사를 이용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 받침대, 거치대를 전혀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처음 보는 겁니다. 10년 만에 델 모니터에 거치대를 위해서 있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이 부분이 묵직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네, 여기 스티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디자인이 예전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져 보입니다. 저는 워낙 오래간만에 모니터를 교체하는 거라서 그냥 모양만 봐도 굉장히 이쁘네요. 네, 이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 네, 여기서 마저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한 거, 그러니까 포장한 거 보면 U 시리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P 시리즈 거치대하고 받침대는 제가 모릅니다.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네, 좋아 보이네요. 네, 그냥 꼽고 밑에 걸 돌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사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돌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네, 아주 친절하게 나사 드라이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돌리면 이 정도면 되겠죠? 돌리면 이렇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받침대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자, 이제 기존의 P2419H와는 다른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인데 P2419H는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실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져보면 기존 거 P2419H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플라스틱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이고 이거는 조금 강화된 좀 차가운 느낌이 나서 좀 새로운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스틸에 가까운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 위에 거를 이용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내려서 착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뺄 때는 다시 밑에 버튼을 눌러서 빼는 걸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제가 혼자 한 손으로 드는데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정말 전체적인 자태가 느낌은 굉장히 얇다.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끝의 두께가 1c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그 아이맥의 제품처럼 끝에 사이드는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가운데 약간 묵직한 모습.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 두께가 아마 델 U2419H 외관 리뷰를 하겠는데 제가 뭐 옛날 모니터긴 한데 2019년이 아니라 2009년도 삼성 모니터를 24인치요 굉장히 잘 썼던 모델인데 얼마나 격세지감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삼성 모니터고요. 이게 지금 구매한 2020년에 구매한 델 U2419H입니다. 네, 외관상으로 엄청나죠. 두께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무게 또한 대단합니다. 5kg 이상입니다. 얘는 분명히. 근데 얘는 한 손으로 스펙상으로는 5kg가 넘어가는데 그냥 들기에는 5kg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가볍습니다. 이 두께가 좌우가 마치 아이맥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좌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두께가 한 굉장히 얇습니다. 한 1cm? 1cm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이 뒷판에 있는 재질이 단순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손을 댔을 때 느낌이 그냥 차가운 느낌이 있는 걸 봤을 때는 하판에 있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급화된 그 무엇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느낌은 얇은 스틸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고급져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가졌던 건 외관상으로 하단에 있는 델 마크가 P2419H보다 굉장히 작아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외관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이 U2419H는 하단의 베젤의 두께가 P2419H의 반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델에 대한 마크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보이시나요? 굉장히 얇습니다. 즉 하단 베젤이 기존의 P249H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전원 등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지원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피봇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봇으로 돌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시나요? 전원 코드 있고요. HDMI, DP 포트, USB 허브, 그리고 USB 하나, 둘 있고, 늘 그렇듯이 좌측에 한 번 더 하나, 둘, 그래서 총 4개 USB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제조를 했네요. 하판의 플라스틱과 상판 좀 다릅니다,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니터를 언박싱하고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이제 노트북에 붙이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별건 아닌데, 제가 이전에 P249H 설치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노트북에다가 뭐 HDMI, D서브 포트 꽂고 그냥 뭐 노트북 2개 갖고 제가 공유 모니터 하나 갖고 하는데 쓰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세팅도 드라이버도 관련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유독 울트라 샤프 U249H를 노트북에서 붙이는 순간 제가 좀 당황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공유를 드릴게요. 하나는 이상하게 노트북에 HDMI를 통해서 연결하는 순간 사용하던 사운드 드라이버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제어판 가셔서 사운드 쪽에서 이 델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버가 갑자기 생겨서 여기에 이제 마킹이 돼서 설정이 돼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제어판에 있는 사운드 들어가서 원래 쓰던 게 저 리얼텍이거든요. 리얼텍 오디오를 다시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기존의 P2419H 같은 경우는 하위 모델이라서 뭔가 옵션이 없었는데, 울트라 샤프에서는 이 델 모니터에 그 바 스피커를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옵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뭐 그런 스피커 바를 설치하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P249H에서는 설정할 부분이 없었는데, 이 울트라 샤프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꼼꼼하게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제 이거는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을 들여봤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건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렇지만 저조차도 HDMI만 사용을 하지 DP 포트는 사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DP 포트로 연결하니까 DP 포트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워닝 이미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HDMI를 계속 사용하다가 DP 포트가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노트북하고 P2419H를 연결해 보니까 P 시리즈는 DP 포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하고. 근데 이 울트라 샤프 2419H는 분명히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또 찾아봤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반품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반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또 어떻게 참고 그냥 HDMI로 그냥 사용을 할까 하다가 DP 포트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을 보니까
DP 포트에도 표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DP 1.1 그리고 DP 1.4가 있는데 디폴트가 보면 DP 1.4로 돼 있어요. 울트라 U2419H가 디폴트가 DP 1.4입니다. 근데 실제 모니터에서 메뉴로 들어가면 보면 DP 1.4라는 마킹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고 DP 설정 포트를 이제 8초 동안 누르니까 DP 1.4에서 그걸 enable 할지 enable 할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nable 시키면 이제 DP 1.1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DP 포트를 이제 연결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DP 포트를 모니터에 DP 포트를 살짝 넣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깊숙하게 넣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1.1로 내려서 DP 포트가 연결이 됐는지 아니면은 깊숙하게 안 눌러서 됐는지 헷갈리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DP 포트는 연결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